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49강 디지로그입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49강 왔어요. 이제 10월 11일 되면은 이게 60강을 전부 만들어서 이제 이 컨텐츠를 우리 사회 공공재로 우리 카피 랩트로 우리 기술 독립군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내겠습니다. 오늘 디지로그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방 왜 공부하죠? 뭘 공부해야 되죠? start with why. 그렇죠? why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자, 뭐예요?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은 여기 디지로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로그와 경험과 메타버스 이 부분은 같은 개념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그 연속적인 나름대로의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만사형통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치를 어떤 가치를 하는데 그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되죠.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지금 전체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시마이나처럼 포스코에서 용광로 하나만 제대로 혁신해도 매출 5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관여하고 있는 각 사회 분야에서 혁신한다고 그러면은 모두 각 분야에서 몇 조씩의 부분이 우리가 혁신한다고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설득과 개념에 대한 얘기죠. 요즘에 지금 국무회의가 라이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할 적에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이 얘기를 대통령한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유명해져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니까 요점만 얘기하세요. 개념에 대한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고 도덕이 어떻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대통령이 바로 팍팍 찌르더라고요. 즉, 그 개념이 뭐예요? 모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완 페이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로 해야 돼요? 완 센텐스로 얘기하고 완 워드로 얘기할 수 없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개념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국민들이 쉽고 간단하게 쉬운 거 뭐예요? 이해하기가 쉽고 따라하기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것이 이런 나름대로의 여기에 전부 만들어 놓은 요 개념들을 나름대로 자기 몸으로 체화돼야 돼요. 그 나이 먹었다고 저 정부 강요 장관급이도요 이런 완 페이지 완 센텐스 완 워드로 정리되는 부분은 잘 못해요. 이 부분이 적어도 우리 기술 독립군 멤버들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장관급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 대통령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워드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우리가 혁신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혁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과 방법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방향은 뭐예요? 1%에 OW 할 적에 when, where, who, why, what 이거 OW 1%예요. 99%가 뭐예요? 방법이에요. How, H로 시작합니다. 99%가 뭐예요? 지금 대통령이 묻는 건 뭐예요? 자, 이거에 대한 방법이 뭐냐?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라. 도덕경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마. 어떻게 하면 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만 혁신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 국무회 이런 걸 보면서요.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합쳐줘야지만 뭐예요?
모든 지금 국민들이 성과를 내서 만사형통할 수 있게끔 갈 수 있겠다라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라이브 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거기서 실력이 다 드러나요. 이 부분이. 내 부처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부처까지 전부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내 얘기만 하지 마라. 내 얘기를 할 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고 이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이제 계속 제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내 얘기만 하지 마. 내 존재, 우리 부서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른 부서와 어떤 부서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이 마음이 꿰뚫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 부분이 이제 만 년 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지로그 2006년도에 이어령 교수가 중앙일보의 신년호에 맨 처음에 발표한 이 디지로그를 오늘 설명드릴 얘기라고 합니다. 자, 저는 기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요. 모든 부분에요.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거는 통장 잔고가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 기술이 지혜 기술, 창조 기술, 나눔 기술이라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부분에 우주의 138억 년 전에 삼법인이라는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사성제라는 얘기로 끌어냈고 그 사성주 중에서 1%는 요 OW예요. 99%가 방법입니다. how. 그 방법 하우 중을 다시 팔정도라는 개념으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불교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저는 현대적 감각으로 전부 요거를 우리가 기술 부분하고 어떻게 할 부분인가 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부분을 할 적에 가장 부분이 에, 개정해라고 표현을 되게 합니다. 여기 개정해죠. 이 팔정도 방법을 하는 부분을 개정해가 수행 방법론이다 이렇게 내려오죠. 그 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 창조 기술이에요. 창조 기술. 근데 그 창조 기술을 하려고 그러는 가장 요즘에 저는 화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아, 이거 지금 양질의 일자리 만들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들, 딸들이요. 나름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고요. 저기 애 낳지 말라고 해도 애 둘, 셋 낳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 정, 나눔 기술을 통해서 다시 우리 지혜를 갖추는 개정의 부분을 피드백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쪽을 이제 여태까지 얘기 드렸죠. 제가 이제 한 5, 6분 정도 계속 처음에 요점 정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지로그로 들어갑니다. 디지로그 2006년도에 이어령 교수가 중앙일보 신년사에 그때 IT가 막 일어나고 IT 막 버블이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럴 때요. IT에 뭐 인터넷 짜리만 들어가면 막 묻지마 투자를 할 때 시절에 IT 시대의 디지털과 인간과 자연 관계를 통하는 아날로그.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어떻게 되죠? 0, 1, 이 부분으로 디지털이 되면 아날로그는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138억 년째 지구의 빅뱅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다 이거 연속성이 붙는 나이가 몇이냐? 당신 나이가 몇이야? 19살입니다. 25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되지만 내가 138억 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주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자연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아날로그를 융합 개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시한 저는 이 부분이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가치나 감성이 융합되는 것으로 재조명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디지털 제품의 이런 서비스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융합되는 현상이라고 이 부분을 이어령 교수가 그때 설명한 부분을 저는 기억을 하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인간의 몸 하나 자체가요, 자연이에요. 나무 하나가 자연이에요. 거기에 우주의 원리와 깨우침 지혜가 다 있다. 그러면 인간의 뇌에 대한 부분, 심장에 대한 얘기, 부분 뭐죠? 지금 뇌, 자연지능을 갖다 지금 인공지능으로 하자는 얘기가 지금 악을 쓰고서 어쩌면 부화내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제 심장을, 자연 심장을 넘어서 자연 심장이 죽는 게 이제 정식으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뇌가 죽는 건 뇌사예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심장사를 해야지만 죽음으로써 의사가 판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자연 심장이 아닌 인공 심장을 우리들이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들이 좀 가지자. 경험을 끊임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심장이 뛰는 부분이 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머리로 한번 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 한번 올려서 뇌 한번 만져보세요. 좀 이 저 안 보이는 분들은 지금 뇌 다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그러고 하고 막 맞아. 우와. 이런 이제 가슴 뛰는 얘기를 우리들이 좀 자주 접해야 된다. 그게 경험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헤드고 하트고 요게 디지털이고 심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어령 교수가 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죠? 저는 지금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와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여기에 DX의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는 개념이에요.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요 부분이 혁신이 지속적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성장하고 하는 건 땡이에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 쪽으로 저는 이 부분을 확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요. 어떤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되면요. 그 개념을 확장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부분이. 만류 인력을 나온 나름대로의 부분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뉴턴이 여태까지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해왔었던 분들의 나는 만류 인력을 어깨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하나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를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제가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지로그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의식주 지호락 이렇게 제가 딱 합니다. 이렇게 딱 놓고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게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탁탁 포지셔닝이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지금 차석근 대표님은 나름대로의 지금 먹고 사는 부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농장에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은 하면은 생활을 이렇게 살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하려면 나는 배우는 거에 너무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좋아진다. 우리 이경희 대표님은 이 배우는 부분을요. 우리 피드백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참 배우는 부분에 대한 그 표현을 너무도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지호락이라 이 얘기는요. 논어의 옹야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뭐예요? 상대 비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고수, 상대 비교하는 부분으로 지오락을 논어에서는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서 배우는 것 지와 호락과 즐기는 부분을
이제는 문화로 보고 이 부분을 각각으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잘 참석을 해주시는 이두표 대표님 같은 건 배우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에요. 뭐 자료를 만들면 뭐 자료가요 보통 저 1000개씩 그 자료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배우는 거를 너무 하나의 이 자기 그 소명이라고 이런 걸 하세요. 지금 좋아하는 걸로 보면요. 전 세계의 그 점야 우리 K 컬처를 하는 이 그 젊은이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 부분에. 전부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일단 있을 수가 없는 게 무조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홍대 근처 이 아현동에 가서 보니까 그냥 즐겨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따로라고를 문화라고 보자.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업계 위에서, 논어의 업계 위에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화가 202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부분이요. 2021년도쯤에 그때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2022년, 2023년 그때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사명을 바꿀 정도로 메타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2030년도경에는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각도 입장에서 메타버스가 활성화 다시 될 건데 그때 메타버스가 이 부분이 가상과 실제 세계 이게 뭐냐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인간관계와 ICT, IT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에 대한 ICT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공철학에서 얘기하는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얘기한 당신 얘기는 맞아. 그럼 머릿속으로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감성적으로 전혀 공감이 안 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얘기입니다. 차갑죠. 기술은. 아주 그냥 원리같이 딱딱 부러지죠. 그렇지만 정은 따뜻한 정과 믿음이 있는 부분은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디지로그가 지금 현재 온 오프라인에서 어쨌든 간에 활발하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적에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봤더니요. 요게 습관이라는 부분이 전통 의식주로 나오고 있대요. 옷 입는 습관, 백이민족. 이게 한국의 옷 입는 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K 패션으로 해서 지금 유럽, 프랑스 무대에서도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뭐예요? 장문화. 된장, 간장, 고추장. 드디어 미생물에 대한 습관이 드디어 전통으로 전 세계를 지금 쉬고 있죠. 주문화, 주습관, 뭐예요? 온돌이라는 습관이 지금 맨해튼이고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아파트를 질 적에 온돌로 시공을 하는 미국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실내화를 신고 하는 게 아니고 맨발을 벗고 하는 부분이 건강에 좋고 건강을 되찾은 부분이 이제는 의식주라는 측면 입장에서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전통이라는 부분으로 새롭게 이 부분이 나서면서 전 세계의 K컬처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이 지금 K푸드라는 이름,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K홈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호락이라는 취향이라는 한국인의 취향이 논어에서 나오는 비교 개념을 넘어서서 배우는 개념. 우리는 못 살아도 우리 아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부모 때의 그 취향. 또 좋아하고 이런 부분, 즐기는 이런 안빈낙도의 이런 모든 부분이 문화로 바뀌면서 이것이 K컬처로, K방역으로 부분이 엄청나게 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뭐 나오죠? 우리 지금 존재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 국가의 정체성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을
창달할 수 있는 부분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제가 기술 독립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우리 1만 년 역사를 제대로 찾자는 K컬처 르네상스 부분이 우리 지금 기술 독립군의 한 분이 이런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K 민주주의가 이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태생을 했지만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서 우리 선언을 했죠. 자, 이제 디지로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디지로그의 기술이. 자, 요 디지로그의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 여기 여태까지 따로 놀았습니다. 요 부분이 따로 놀았어요. 가상세계 여태까지 따로 놀았어요. 여태까지 뭐, 저 인터넷 나오기 전에 뭐 그냥 뭐 조금씩 한 게 1960년대에 뭐 이제 반도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가 됐을 거예요. 블록체인 얘기 나온 게 1916년 뭐 이때 이제 뭐야, 블록체인, 비트코인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 시작돼. 이게 전부 따로 놀았죠. 따로 놀았죠. 이 부분에 따로 놀았었던 부분은 여태까지 아날로그는 무슨 기술이냐면 산업기술에서 있었습니다. 전부 화학기술, 기계기술, 재료 역학, 바이오, 건설, 환경 이 부분이 전부 산업기술입니다. 이 산업기술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현실 세계가 돌아갔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60년대 들어서서 반도체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면서부터 요렇게 이제 붙기 시작한 게 2000년대까지 인터넷 기술이면서 디지털 트윈, IoT, SNS, ARG, 게임의 이론, 클라우드, 그 다음에 AR, VR 요렇게 이런 부분으로 어, 나눠지더라고요. 요게 합쳐진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랬었을 때 현실 세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던 부분이 우리 가상세계 반도체 이런 모든 기술에 의해서 이 부분이 됐으면은 이거를 제어하고 계측하는 부분이 뭐에 근거해 있어요? 전부 데이터로부터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지니까 데이터라는 빅데이터, 이걸 댐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데이터 스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드디어 AI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는 악평을 좀 합니다만은 부화내동하고 있는 인류의 문제가 지금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 나름대로의 지금 악순환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분에 지금 와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됐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전부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웹 3.0의 시대. 지금 아직 웹 2.0은요. 아직은 웹 2.0 시대입니다. 웹 3.0이 아직 안 됐어요. 5G, 6G. 이때 메타버스라는 부분, 다음 시간에 얘기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블록체인 이 얘기가 기본이 돼야 이게 분산화의 개념입니다. 집중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회 집중화에 대한 중앙 집중제 부분에서 분산화로 개념 부분이 우리 지금 정치 문제에서는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가 전 분산화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하나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럴 때 앱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의 이런 부분으로 자기 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메인넷이 비트코인은 메인넷이 없습니다. 아시나요? 이더리움은 메인넷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넷에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엔진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7강에서 데이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 트럭이 하나 나오면 트럭의 여기 부분에 뭐예요? 자기만의 랩을 만듭시다. 자기만의 대입을 만듭시다. 그것이 자기만의 대입이 지속적 수명. 그게 자기만의 지식 경험 분야를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드디어 왔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뭐예요? 여기다 원유 집어넣으면은 이 차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근데 지금 99.999%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제가 카이스트에 여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바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 하나에도 우주의 원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뿌리는 아까 얘기한 기반 기술이에요. 뿌리는. 줄기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플랫폼이에요. 열매는 컨텐츠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얘기합니다. 요번에 새로운 문체부 장관이 뭐였죠? 문화로서 300조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부분이. 그게 컨텐츠가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가 무궁무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 이제 스마트 모델에 대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민아 교수의 얘기의 이 한 장 얘기가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세로축으로 가로축으로 보이는 부분이 산업군입니다. 이거를 도메인으로 보면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교육, 제도, 환경, 안전화 이렇게 이민아 교수는 이걸 분리를 했는데 우리 독일 전문가이신 우리 가이아엑스 전문가의 유럽에서는 이거를 데이터 스페이스의 부분을 연결한 프레임워크를 16개 가이아 X 부분으로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추가 확장되는 부분으로 되고 있다. 즉, 이 16개 분야에 자기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 부분에 깃발을 꽂을 건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3, 40년의 이 경험과 지식은 어떤 부분에서 남과 다른 차원화될 부분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 거를 일단 잡아야 돼요. 자기 부분에 뭐예요?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는 기본에 있는 부분을 자기 거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게 컨버전스는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컨버전스는 뭐예요? 전부 다 거기다 데이터를 갖다 자기 분야의 데이터를 전부 모으자. 데이터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한 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빅데이터가 나오고 인공지능이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각 분야로 전부 이렇게 다이버전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게 이민아 교수가 참 잘 만들었어요. 이 표를. 그래서 이 부분이 전환 기술에 대한 얘기가 6개, AI 6개 그래가지고 이 1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융합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왜 그래요? 로보트라는 기계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계하고 뭐예요? 로보트는 인공 근육이에요. 자, 여러분 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근육을 하는 게 로보트예요. 이 부분이. 이게 인공 근육을 앞으로 자연 근육에서 인공 근육을 갖춘 게 로보트거든요. 지금 인공지능만으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면 인공 근육과 인공 지능을 합친 부분이 로봇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뭘로 설명드려야 돼요? 여기에 3D 프린터는 로봇 중에서도 정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로봇의 드론과 자율차 이게 동적 나름대로 로봇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젠슨 왕이 뭐예요? 앞으로의 피지컬 AI로 전부 갑니다. 이 산업 기술에 대한 모든 부분이 이 현실 세계의 모든 부분이 피지컬한 이 나름대로의 이 주변 기술 이 뿌리가 한 뿌리만 살아 있어도 그 나무가 살거든요. 그 부분이 AI와 합쳐져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피지컬 AI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태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피지컬 AI로 AI의 최고봉을 뭐 초현실 AGI 뭐 슈퍼 SI AI 아무리 나발 떨어봐야 결국은 산업기술의 아날로그 부분하고 붙여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디지털은요, 그냥 디지털일 부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뭐에 영향을 줘야 되냐면요. 인간의 의식주 지오락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뭐예요? 뭐 어떻게 행복해져야 돼요?
풍요롭고, 방산, 풍요롭고, 방심, 행복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같이 만사가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다 엉망이에요. 그거 다 구름 잡는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지만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그거를 가지고서 일단 해봐야지만 이 부분 얘기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여태까지 드리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할 부분이 이민하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6대 디지털화 기술, 6대 아날로그 기술 12개에다 AI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가지고 보니까 만류 인력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또 요 이민하 교수님의 요 부분을 보니까 AI에 왜 아는 것, 이건 지능이잖아요. 이건 뇌가 그냥 할 부분이에요. 근데 코와 락 부분에 대한 건 심장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뇌 부분 한번 만져보세요. 뇌 부분. 이거 인공지능일 부분이에요.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인공심장 부분을 우리들이 좀 키워야 될 때가 됩니다. 이래야 진정한 의미로서의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호락의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이 디지털로 가는데요. 이 부분을 이민하 교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천지라고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꿔서 요 두 개는 인간,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인간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공간, 그래서 지 부분. 이거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인,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으로 딱 떨어져요. 이 부분이. 그 실체에 있는, 내가 실체에 있는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6대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보고서 이걸 다시 좀 라인업을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선 인간이라는 건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건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 드렸나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얘기. 제가 우리가 기술 공철학을 갖다 공부를 했었던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전부 이해가 돼요. 이거는 인간이라는 부분의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나온 요 에세이는요. 존재끼리 서로들 연결하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존재와 관계에 대한 얘기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이민하 교수의 얘기를 좀 더 다르게 해석을 이 부분을 저는 한 거예요. 그냥 나열된 디지털화 기술. SNS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부분을 서로들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공간이라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전부 공간에 대한 건 피지컬 에셋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공간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부분을 IoT로 해가지고 전부 그 데이터를 빨아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IoT가요. 지금 에너지의 문제고 그 부분의 인물을 빨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IoT에 대한 이 부분이 각각의 공간의 존재들이 아직 따로 존재하고 있다. 홈에 대한 얘기, 팩토리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아직은 그냥 따로 지금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로케이션 베이스드 시스템에서 공간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 요번에 지금 미국하고 협상해 가지고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양보를 안 했습니다. 지금 구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에 있는 2만 5천 분의 1의 지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요.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10cm 단위의 공간 정보 기술은 우리들이 주질 않았어요. 이건 국가 뭐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이번에 굉장히 미국서 요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건 지켰습니다. 이게 공간 정보의 디지털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요. 이건 크라우드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기에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뭘로 거기 연결되죠? 시간 시계열로 계속 그 부분이 각각의 창고별로 시간 부분으로 전부 빅데이터가 이 부분이 되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이민아가 교수가 얘기했었던 디지털화 기술이면은 아날로그 기술은 뭐냐면요.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밸류라는 개념과 욕심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거를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만사형통 밸류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만사형통 밸류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밸류에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나름대로의 마음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완 센텐스로 얘기하면 뭐죠? 대원 품고 그 욕심이에요. 무심해서 대원과 무심이 이게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가족,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 커뮤니티, 나라와 국가, 인류, 이 지구라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큰 욕심을 낼 수 있는 거에 동기부여, 이게 자발심입니다. 제가 돈 깨자 얘기했을 때 돈 깨,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돈 버는 재미, 방심, 돈 버는 재미, 방산, 깨어있는 삶, 방심, 자발적 행동, 요게 항심이에요. 저 자발적 행동하는 게 요게 자발적 행동 동기부여, 노자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민하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 게임화 얘기하는 건 너무 동기부여가 돼서 이건 자발적 행동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을 발심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항심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이거를 마음을 데이터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인드풀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술독립군에 지금 부산에 계신 이여비 대표님은요. 정신에서 나오는 뇌의 부분을 전부 데이터화하는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그 생각하고 있는 뇌파에 대한 부분을 전부 데이터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욕심이라는 부분을 가치로서 설계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이 부분이 인간을 위한 서비스다. 설계가 잘 안 되게 되면요. 처음부터 방향이 안 잡히게 되면요. 그거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하는 짓이 맞아? 그리고 전부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욕심을 구현하기 위한 물질 가치에 대한 얘기가 여기 가상정보에 대한 물질화 요 개념이죠. 욕심을 구현하면 경험에 대한 가치를 만든 게 가상자산 현실 이런 경험하에 왜 지금 젊은이들이고 그 게임이고 이런 데 빠지고 증강자산이고 이렇게 하면 그럼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욕심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블록체인과 핀테크입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 스테이블 코인 얘기 한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미국은 벌써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화된 신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항상 부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욕심을 구현할 수 있는 매칭이 뭐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공유 역량을 공통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항상 항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이해되시는가요? 아마 이두표 대표님은 굉장히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따 피드백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가만히 잘 보세요. 자, 모든 부분에 데이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인터넷 오브 싱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요. 그냥 말하는 거, 그냥 그 SNS에 있는 거, 그거 그냥 텍스트고 사진 인스타그램이고 그냥 할 부분이지, 그거 아직 제대로 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 인간의 생체 데이터가 아직 모든 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데이터가 일단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이것이 정보화라 해가지고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하늘의 구름, 데이터,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올라가고 있어요.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해킹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뿌리를 완벽하게 피를 뽑아내야지만 벼가 삽니다. 그런데 벼 저거 한다고 피를 줄기만 하면요. 그것도 뿌리에서 금방 피가 나와요. 잡초가. 그래서 이 부분을 클라우드로 올리지 않는 서버리스에 대한 기술을 우리 기술독립군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내려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거를 우리가 뇌로 통하면 인간의 오감 어떻게 되겠어요? 안입이 설신이 전 오식이라고 그랬죠? 5개의 전 오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식, 지능이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데 지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는데 지능이 작동되지 않아요. 근데 듣고 보는 게 엉터리고 진리하고 어긋나. 그러면 지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놀아나고요. 그게 하는 게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통한 데이터가 이 부분이 뇌구조에 이 부분이 지능화돼서 다시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돼서 다시 전전도 여부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조깅하고 그다음에 맛보고 혀로 맛보고 귀로 듣고 이런 즐거운 이런 나름대로의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오프라인 시대에서 시작해서 트랜스포머로 이 부분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모든 부분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다시 아날로그 트랜스포머로 내려와 가지고서 하는 여기 만나는 부분이 디지로그입니다. 이 부분이 메타버스예요. 이 부분이 다음 시간에 할 메타버스고 다음 시간에 할 경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자기 자체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이제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부분은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요 색공이 불이 두 개가 아니고 우리는 경계에 있다. 색은 오프라인이면 공은 가상이면 색공이 불이 아니고 불이 불이 아니고 경계에 있도다. 디지로그 경계에 있도다 하는 게 한마디로 일단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 오늘 제일 이번에 좋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우리 어, 자, 이두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어, 좀 정리는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 너무 좀 오늘 내용이 좀 조금은 다소 어려워갖고, 음. 예. 그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보편적 진리를 각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아마 고민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 얘기를 한번 우리 이두표 대표는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우리 오병훈 박사님. 저도 사실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디지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데이터는 사물 데이터도 있지만 바이오 데이터가 같이 합쳐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토 XML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그, 결국은 이것들이 발전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약 한 5년 정도 후에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좀 구체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 하는 그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이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오병훈 박사님은 이 바이오 쪽에 지금 현재 일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요 바이오 메트리가 탁 그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제가 지금 2030년에 이렇게 되려는 거 제가 근거가 있어요. 어, 음, 2030년경에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를 지금 여기 지금 4번에서 제가 해놨죠. 여기 2030년경에 지금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핸드폰 네. 핸드폰 네. 사라집니다. 뭘로요? 스마트 클래스로. 로 바뀌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메타가 사명을 바꾸고 레이벤이라는 안경 회사에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라이방이라고 그러던 거예요. 음. 레이벤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안경에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A까지가 물론 들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안경이 지금 나오는 게 한 2029년, 30년께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메타가 이 부분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뒤따라서 구글이 삼성하고 젠틀몬스터하고 협업해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의 흐름이 돼서 이 애플이 죽어나가 자빠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스마트폰 시대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저는 2030년경에 저는 어, 활성화될 거다. 제 예측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 정도 되면은 메타버스가 있게 되면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작업하느라고 바쁘신 모양이네. 자, 이경희 대표님, 이경희 대표님, 그다음에 이진호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차에 계시는군요. 예, 오늘 잘 또, 디지로그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항상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는 요즘에 이제 어차피 인문학과 기술이라는 부분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디지로그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요즘에는 그 본질적인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사상이란 부분, 특히 어,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사상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로 이제 다시 접하면서 매 주마다 제가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 좋습니다. 참전개경이라는 그 내용을 한 챕터씩 보면서 그 내용의 그 본질을 쭉 보다 보니까 야, 그동안 그 안에 모든 사상, 종교, 심리학 모든 게 다 벌써 만 년 전에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그냥 일부분만 갖다가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아까 말한 대로 사랑 하나에도 그거를 표현을 모든 걸 다 해놨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옹고지신이라고 다시 한번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활용하고 또 그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이진호 박사님하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여기 볼까요? 지금 K 문화, K 문화, 자 보실까요? K 문화 르네상스라는 부분을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이진호 박사님이 지난주에 같이 저하고 다녀왔어요. 우리 김현식 대표님이라고 있는 부분인데 또 여기 우리 기술독립군에 관련되는 황종환 박사도 벌써 더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문화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서부터는 인간 자체가 지호락에 대한 문화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 문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이경희 대표님, 그 다음에 김광석 박사님, 자, 이제 말씀하실 못할 나름대로 차석근 대표님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하여튼 말씀은 못하실 형편에 있더라도, 자,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 배운 점, 다음 가슴 쳐보세요. 느낀 점, 다음에 손발 이렇게 한번 마주쳐 보세요. 손발, 실천할 점, 피드백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자, 존경합니다. 박수와 함께 끝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이 안 좋아서 네. 잘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